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1%가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등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했습니다. 네, 산림이 한번 훼손되면 원상복구하는데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리고 피해 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네. 이 재난안전은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고 또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평소 안전에 관심을 갖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 토크 시간입니다. 방금도 산불 예방 또 산불 발생 시 대처 방법과 관련된 영상 보셨는데요. 오늘은 행정안전부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님을 모시고 봄철 산불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그동안 많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경부와 경남 현장에도 다녀오고 또 이재민들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현장에도 다녀오셨다 그러니까 가서 느끼신 거, 그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산불 피해 상황, 어제 보니까 또 중상자 한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사망자도 한 사람이 늘었는데 현재까지 산불 피해 상황까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부상자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으신 주민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6시 기준으로 사망자 31명을 포함해서 네. 총 7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아직 3천여 명의 이재민께서 복집에 가지 못하시고 귀가하지 못하고 대피소에 계십니다. 또한 시설 피해도 주택 4천여 개소, 4천여 개소요. 네, 농축산시설 2천여 개소, 31건의 국가유산에 피해가 발생했고 이 피해 집계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또 이제 산불 영향구역도 이번에는 서울 면적이 약 80%인 4만 8천여 헥타르가 산불 영향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피해 조사 실시되면 구체적인 피해 면적이 집계될 예정입니다. 네, 이거를 사람들이 막 축구장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서울 면적의 80%가 산불 영향으로 피해를 받았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번 산불이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뭐 최악의 산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역대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응도 사실 쉽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제일 어려웠던 점은 어떤 점이었을까요? 네, 이번 산불은 전개 양상 그리고 피해 규모 면에서 역대 최악의 산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네. 경남의 산청, 울산, 울주 그리고 경북 의성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고 또 특히 경북 의성 산불 같은 경우는 네. 이 태풍급 강풍을 타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이 대응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기상 상황과 지역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산불 확산을 막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네. 먼저 높은 기온, 또 낮은 습도와 강수량, 강한 바람이 지속되면서 이 산불 발생과 확산에 유리한 기상 상황이 형성되었었습니다. 아, 네. 특히 건조한 날씨 속에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어서 확산 속도가 시간당 8km를 초과하였고 심지어 2km를 넘는 비하거리 같은 경우는 기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초속 20m 이상이면 거의 태풍급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강풍, 고온, 건조 등 악조건이 지속되면서 산불이 바싹 마른 낙엽층을 따라서 빠르게 번졌고 네. 이 안동, 청송, 영양 등 내륙뿐만 아니고 동해안 영덕까지도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례 없는 확산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또한 이 불길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고 이 가파른 경사, 절벽과 계곡이 많은 험준한 지형이 맞물리면서 진화에도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이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서 주민 사전 대피 계획을 포함한 산불 대응의 개선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아마 많이 느끼시겠지만 개선 방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건 다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이번 산불로 이제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많은 이재민들이 아직까지 집에 못 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원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산불로 주택 4천여 개소의 피해가 발생했고 3천여 명의 이재민이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이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77개 기관이 참여하는 중앙합동지원센터를 현장에 설치해서 각종 민원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께서 현장에 직접 상주하면서 네. 각 과장들을 현장 시군구에 직접 파견해서 이재민들의 불편 사항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꼼꼼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재정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특교세 307억 원과 고사업비 3억 8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아, 또 그렇군요. 이재민들께서 계시는 임시 대피소에도 난방, 급식과 함께 심리 지원 등 세심한 구호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CG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장 컨설팅에 어쨌든 특별 재난 지역 지자체 대상 컨설팅도 실시하고 네. 있고 피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앞으로의 복구 계획 추진 방안 또 지자체와 협조할 사항 등을 안내해주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주말에 또 날씨가 좀 추워지면서 이제 임시 대피소의 어떤 난방 급식 이런 것도 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담당 과장들 현장 상황 관리관으로 모든 시군구에 파견해서 그분들이 직접 임시대피소를 다 돌아보면서 네네. 난방이나 급식 또 이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의료 지원이나 그렇죠. 그다음에 심리 상담 이런 부분들이 부족함이 없는지 그래서 꼼꼼히 챙기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초기에는 뭐 일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런 이재민 분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럴 때는 또 적십자사나 이런 이제 네, 단체들의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민 구호 지원의 적십자사나 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이런 쪽도 열심히 나서고 있는 거죠. 네, 정말 많은 단체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3월 23일부터 전국 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을 통해서 국민성금도 모집하고 있고요. 네.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소원은 향후 지자체별 임명이나 주택피해 조사를 통해서 또 이재민들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 현장에는 정말 많은 단체에서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고 또 자원봉사자분들께서도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그 행정안전부에서는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어떤 피해 조사, 중앙 합동 피해 조사와 관계부처의 협의 이런 거를 하신다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울산, 경북, 경남 전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조사를 이미 실시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 또 중앙 합동 피해 조사를 실시해서 복구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복구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더라도 이 각 지자체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이 생활 안정 지원금이 생활안정지원금. 선 지급될 수 있도록 선 제가 지급.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그 주택 전소 아까 뭐 4천여 채를 말씀하셨는데 그 주택 전소가 돼서 정말 뭐 50년간 살아온 나의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오열하는 그런 할머님도 뵙고 그래서 전소가 됐거나 또 부분적으로 주택이 피해를 입은 그런 주민들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그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 그리고 관계부처와 함께 이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대규모 피해로 인해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 복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는 직접 방문해서 임시 조립주택 설치, 뭐 이주단지 부재단 사전 확보, 또 피해 조사 방법 등을 사전 컨설팅을 했습니다. 또한 주거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특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먼저 단기적으로는 이제 민간 숙박 시설이나 네.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의 연수 시설 등 확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서 이제 거주하실 수 있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렇죠. 임시주거용.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각 지자체에 지원해서 3월 30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 전체적으로 이제 복구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한 범정부 복구대책 지원본부를 4월 1일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범정부 복구대책 지원본부에서는 피해 조사, 그리고 생계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등과 같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이번 산불에 이게 아무래도 그 경북 지역 특히 산간 지역 산이 많은 곳에서 나다 보니까 고령자분들이 많으셨잖아요. 피해를 입으신 분들 가운데. 그래서 이번 산불을 계기로 해서 이 고령자 안전 대책 등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보완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고령자분들의 피해가 이번 산불에 많았습니다. 특히
이 고령자 등의 안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하고 촘촘한 안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먼저 이제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읍면동 구석구석을 세밀하게 살피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산불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네. 선제적으로 대피시키도록 할 계획이고요. 특히 이제 요양병원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시설 입소자 그리고 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은 이러한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가장 먼저 대피시킬 수 있도록 사전 대피 계획을 촘촘히 마련하겠습니다. 네. 행정안전부에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서 신속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아직도 뭐 강원도 같은 경우 산불 다발 지역인데요.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은 끝이 아니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지속이 될 텐데 산불 예방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1%가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등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했습니다. 우선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고 담배꽁초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또한 입산을 할 경우에는 라이터, 버너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화기를 소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렇죠. 화기. 예, 산림이 한번 훼손되면 원상복구하는데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리고 피해 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네. 매년 반복되는 대형 산불로 우리 이웃들이 더 이상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산불 예방을 위한 국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산불로 인한 피해자 그리고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기원하면서 이제는 조금 주제를 바꿔볼 텐데 산불 외에 봄철엔 또 봄 가뭄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잖아요. 지금 4월에 봄 가뭄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대책까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4월 현재 이제 가뭄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다만 이 충남 보령댐과 그리고 경북 영천댐은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 위기 경보가 발령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정부 합동 가뭄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 이를 통해서 범정부적으로 가뭄에 대처하고 있고 또 2025년 가뭄 종합대책을 3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네. 먼저 이제 영농기에는 이 물 부족이 우려되는 65개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수지에는 사전에 좀 물을 보충하도록 했고 네. 긴급 대책비 106억 원을 지원해서 관정 등 용수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저수 용량이 부족한 106개소의 저수지에 대해서는 준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또한 이 댐 간 연계 도수로 설치라든가 3개 지역의 광역 상수도 개발 등 신규 인프라도 구축해서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고요. 또 특히 섬 지역의 가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섬 지역에 대해서는 5개 섬에 대한 지하수의 저류댐 설치, 그리고 7개 섬에 대해서는 상수도 연결, 그리고 1개 섬에 대한 저수지 신설 등 다양한 가뭄 해소 대책을 추진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제가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섬 주민들께 민간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병물 나눔 활동. 병물이요? 또, 네, 병물을 먹는 물을 네. 이렇게 그분들께서 섬에 보내주셔가지고 네. 가뭄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국민 체감형 물 전략 캠페인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가뭄 상황을 관리하고 철저히 대비해서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도 사실 함부로 쓰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근데 물 부족 국가인 만큼 특별히 가뭄철을 비롯해서 이 물을 절약하는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물 전략 캠페인도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이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용수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일상생활에서 물을 절약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봄철이 되면은 여기저기서 뭐 요즘엔 마라톤이 됐다, 무슨 뭐 여러 가지 축제도 막 열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공연도 많아지고 그런 상황이라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덩달아 높아지는데 행안부와 또 지자체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봄철은 이제 꽃 개화 시기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 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뭐 대학 축제라든가 공연, 체육대회 등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도 좀 그렇죠. 본격적으로 치러집니다. 실제 올해 예정된 약 2천여 개의 지역 축제 중에 3분의 1 정도가 봄철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 4월과 5월에는 대학 축제나 각종 체육 행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이
축제, 공연, 행사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제가 3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를 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전체적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축제에 대해 살펴보면 네. 인파 밀집이나 불꽃 사용 등 위험 요인을 고려해서 여의도 봄꽃축제와 같은 표본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경찰, 소방, 그리고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제 기간 중에는 이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네. 있습니다. 이 개회식이나 폐막식, 또 인파, 병목 구간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시간과 장소에는 안전 요원을 집중 배치합니다. 특히 이 축제 기간 중이라도 산불이나 기상 악화, 그리고 인파 밀집 등 안전사고의 위험 요인이 발생할 때는 관계기관 상황 판단회의를 개최해서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축제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진행 여부 자체를요? 네. 예를 들어 저희가 제주시 들불축제의 경우에는 네.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원래 3일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당시 강풍으로 인해서 저희가 유관기관 합동 회의를 통해서 3월 15일 아침에 15일과 16일 일정을 전면적으로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또 대학 축제와 공연, 체육 행사의 인파사고 예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특히 네. 젊은이들은 한번 이렇게 맞습니다. 고삐가 풀리면 또. 네. 저희가 이제 15개 중앙부처 243개 지자체에서 이미 이 소관시설이나 관할 지역 내 인파사고의 발생 위험 현황을 조사해서 지난 6월에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 축제나 체육 행사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국민께서 안전하게 봄철 축제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저희 정부에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인파가 모이는 장소에 방문하실 경우에는 혼잡 상황, 또 이동 동선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특히 안전요원의 질서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결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협조가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고 해도 그게 효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말씀이시겠죠? 네.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안전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행안부에서는 또 이달 그러니까 4월부터 집중 안전 점검 실시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집중 안전 점검의 대상은 뭔가요? 집중 안전 점검이라는 거 매년 저희가 4월부터 6월까지 위험이 발생하는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발굴해서 조치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를 위해서 매년 주요 재난 사고 사례 네. 그리고 언론의 빅데이터 등 재난 사고 정보를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최근 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시설이나 또 노후화로 위험성이 높은 시설, 또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제가 점검 대상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장 시설, 또 공사 현장, 요양 시설, 또 번지 점프나 짚라인과 같은 하강 레저 시설, 네. 대규모 점포 등 20개 유형의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항목은 저희가 시설별 특성과 그리고 주요 위험 요인을 고려해 선정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구조적인 안정성, 그리고 화재 예방 시스템, 또 피난 및 대피 시설 관리 상태, 또 전기 가스 안전, 유지 보수 이력 등을 점검합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이 재난 사고 사례를 분석해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 항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점검도 중요하지만 조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검 결과 취약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합니다. 경미한 사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관리자에게 개선 명령을 내립니다. 특히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바로 시설 사용을 제한하고 네. 긴급 보수 보강이나 정밀 안전 진화를 통해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추진합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철저한 점검과 예방 대책을 통해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젊은이들, 청년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행안부에서는 특별히 어린이 안전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안전 관련해서는 또 어떤 정책들을 추진 중에 계신지요? 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는 이제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 통학로를 계속 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통학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이 도로 폭을 좀 줄이거나 네. 아니면 학교의 부지 일부를 좀 활용해서 통학로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통학로 주변에 방호 울타리,
그리고 과속 방지턱, 또 스마트 횡단보도와 같은 교통안전시설도 계속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 설치도 중요하지만 인식 전환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우리 사회 전반에 아이의 안전이 먼저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어린이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러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 이 아이 먼저 캠페인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횡단보도 등에서 아이를 먼저 보내주자는 캠페인을 시작을 했고, 올해는 이제 아이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등 식품과 놀이시설 안전과 같은 타 분야까지 아이 먼저 캠페인을 확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어린이들 스스로 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을 익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들이 학교 주변과 통학로의 안전 위험 요소를 찾아 신고하는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700여 명의 학생들이 이제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에 모집을 참가할 정도로 호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모집을 확대하고 특히 이제 올해 7월에는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들이 직접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체험 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는 어린이 안전 AI 경진대회나 또 어린이 안전 골든벨과 같은 통합 안전 박람회를 개최해서 아이들이 함께 안전을 체험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도 스스로가 이제 좀 더 신고 의식도 가지고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겠네요. 네, 아이들 의식 개선에도 노력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또 보도 보니까 지난달에 어린이 안전 신문고 이런 게 개통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뭔지 또 설명해 주세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전신문고를 개통했는데요. 이제 안전신문고 제도는 저희가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취지는 이렇습니다. 실제 국민 한 분 한 분이 네. 이제 일상생활에서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이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인데 뭐 도로 시설물 파손이라든가 불법 소각 같은 주변의 위험 요소, 또 이제 불법 주정차 같은 교통법규 위반 사항들을 발견하시면 신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애플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신고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고요. 제가 안전신문고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회원수가 169만 명, 그리고 신고 건수가 1년에 한 1,200만 건에 이를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안전신문고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그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기에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이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신문고를 올해 새로 개발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아이들이 안전신문고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어린이용 안내 문구, 그리고 신고가 아주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어 아이들이 쉽게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학교나 놀이터 등에서 아이들이 어린이의 시각으로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또 신고하고 개선되는 걸 보면 아이들의 안전의식도 매우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울산에 있는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 학생과 이렇게 대화를 했었는데, 이 학생이 신문고로 이제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되고 나서 자기에게 신고된 이력과 그리고 조치 사항이 본인에게 이제 알려진 거 보면서 매우 뿌듯함을 느꼈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안전신문고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대 교육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면 기후 변화에 있어서 이상 기후가 많이 나타나서 이제 극한호우 뭐 이런 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조금 이를 수도 있는 질문이긴 한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다가오는 여름 풍수에 대비 준비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아마 네. 지금 벌써 시작하셨겠죠? 네, 저희가 이제 여름철 사전 대비를 이미 3월 1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정말 역대급 호우를 기록을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년에는 역대 가장 긴 장마, 또 장마철 강수량이 역대 2위였었고요. 또 22년에는 서울과 포항의 1시간 최대 강수량 역대 1위를 기록했고, 네. 또 23년에는 여름철 강수횟수 대비 강수량이 역대 1위였고요. 또 24년에는 여름철 총 강수량의 79%가 장마철에 집중돼요. 저희가 매년 거의 기록을 경신하는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극단적인 호우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런 극단호우 같은 극단적 현상은 뭐 올해도 당연히 나타나겠지만 저희가 얼마나 철저히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행정안전부에 3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를 여름철 사전 대비 기간으로 정하고 사전 대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기간 동안에 중앙부처, 지자체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는
이 배수펌프장과 같은 소관 방제 시설을 또 점검하고 정비하고 또 재해 우려가 있는 산사태 위험 지역이나 침수 취약 시설 등에 대해서는 부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뭔가 엄청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폭우에 이어서 제가 폭염도 좀 여쭤보려고요. 그러면 올여름 폭염 대응에 있어서도 어떤 그런 중심적인 축이 있을까요? 추진 방향? 네, 폭염도 저희도 이 지난해 여름철 평균 기온이 25.6도로 역대 가장 높은 기록을 했고요. 폭염 일수가 평년의 2.7배 등 폭염이 아주 심각했던 한 해였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도 또 더 강한 폭염이 온다고 예측한 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계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자치단체 등과 함께 올해 폭염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동안 집중 관리하던 폭염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농업인, 현장 근로자,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이 있는데 이러한 취약계층을 사회 환경적 변화를 반영해서 보다 확대하고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상별로 맞춤형 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생활지원사나 재난도우미 등 안보 확인 인력과 함께 또 드론과 같은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서 두토 내찰망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저희가 꼭 필요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 냉수와 같은 냉방 물품 지원 확대하고 또 에너지 바우처 제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재난안전 관련해서 정말 이것만큼은 꼭 국민 여러분께 당부하시고 싶다.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이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지만 이 철저한 대비와 일상의 작은 실천만으로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걸음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행동 요령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산불이나 집중호우와 같이 언제든 갑작스럽게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재난 유형별 행동 요령을 관심을 갖고 미리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아직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산림 인접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여름철 집중호우 시 이 산간 지역과 하천변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셔서 대피 장소 그리고 대피 요령들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난안전은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고 또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평소 안전에 관심을 갖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행정안전부에서는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국민과 함께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의 김용균 예방정책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